거지 같은 차림으로 이런 데를 들어오시겠습니까? 최경석 대위의 냉소 가득한 목소리가 정문에 울려 퍼졌다. 73 할머니가 정성스럽게 싼 김밥이 바닥에 굴러다녔다. 할머니! 지연이가 울부짖으며 달려왔지만 이미 늦었다. 말수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걸었다. 진수야, 내가 거지 취급을 당했다. 5분 후 검은 SUV 세대가 부대 정문을 장악했다. 잠시 후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들은 누구일까요? 자, 여러분 본격적인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니까 미리 눌러주시고요. 재밌는 이야기 들려드릴게요. 전라남도 깊숙한 곳, 산과 들이 어우러진 작은 시골 마을에 아침 해가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좁은 시멘트길 위로 낡은 손수레가 끌리는 소리가 새벽 공기를 가르며 울려 퍼졌죠. 손수레를 끌고 있는 사람은 올해 73인 김말순 할머니였습니다. 말순은 어젯밤부터 정성스럽게 준비한 김밥과 동치미가 담긴 플라스틱 통을 손수레에 가득 실었습니다. 김밥 하나하나마다 정성이 스며 있었죠. 밤새 삶은 달걀을 까서 넣고 시금치도 정말 부드럽게 묻혀서 넣었습니다. 동치미는 작년 김장 때 담가둔 것 중에서도 가장 시원하고 깔끔한 맛이 나는 것으로 골라서 가져왔죠. 손녀 지연이가 어릴 때부터 가장 좋아했던 반찬이니까요. 김밥도 지연이 취향에 맞춰서 단무지는 조금만 넣고 시금치는 많이 넣었어요. 우리 지연이 보러 가시나 봐. 길에서 마주친 동네 박순자 아주머니가 반갑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말순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죠. 순자는 지연이가 어릴 때부터 예뻐해준 동네 아주머니였어요. 그럼요. 우리 지연이 군대에서 밥을 제대로 못 먹을까봐 걱정돼서 이렇게 챙겨가는 거예요. 부대 음식이 아무리 좋다고 해도 집에서 해주는 밥맛은 못 따라오잖아요. 특히 우리 지연이는 어릴 때부터 제가 해준 김밥을 제일 좋아했거든요. 참 기특하다 기특해. 우리 지연이는 정말 잘 컸어. 아버지 없이도 그렇게 씩씩하게 자라서 이제 나라까지 지키고 있으니 말이야. 말순 언니도 참 대단해요. 혼자서 그 애를 그렇게 잘 키워내시다니. 동네 사람들은 모두 지연이를 아꼈습니다. 어려서부터 할머니 손에서 자란 지연이가 이제 당당하게 군복을 입고 나라를 지키고 있다는 것이 동네 사람들에게는 자랑거리였죠. 말순도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가슴이 뿌듯했습니다. 힘든 시절을 버텨온 보람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내 새끼는 아버지 없이도 꿋꿋하게 컸지. 내가 기어이 키워낸 내 피야. 말순은 속으로 이렇게 중얼거리며 손수레를 밀었습니다. 지연이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힘든 일들이 참 많았죠. 남편 박동수를 심근경색으로 일찍 여의고 아들 박진호도 교통사고로 잃고 며느리 김수영마저 지연이를 두고 재혼하러 떠났던 그 시절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때는 정말 세상이 무너지는 줄 알았어요. 하지만 말수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새벽 4시부터 일어나 밭일을 하고 낮에는 남의 집 청소일도 하며 지연이를 키웠죠. 지연이가 초등학교 때는 도시락을 싸주려고 새벽부터 일어나 밥을 하고 중고등학교 때는 학원비를 벌기 위해 밤늦게까지 일했습니다. 손바닥에 굳은 살이 박이고 허리가 아파도 참았죠. 지연이 앞에서는 절대 힘든 내색을 하지 않았어요. 할머니는 왜 이렇게 일만 하세요? 쉬세요. 지연이는 어릴 때부터 이런 말을 자주 했습니다. 다른 아이들처럼 부모에게 투정 부리거나 떼쓰는 일 없이 항상 할머니를 걱정하는 아이였죠. 공부도 열심히 했고 집안일도 도왔습니다. 친구들과 놀고 싶어도 할머니가 힘들까봐 참는 아이였어요. 그런 지연이를 보면 말수는 마음이 아프기도 하고 고맙기도 했습니다. 할머니,
제가 꼭 성공해서 할머니 편하게 해드릴게요. 할머니는 제가 지켜드릴 거예요. 지연이는 고등학교 졸업 후 대학에 진학할 수도 있었지만 군대에 자원 입대하겠다고 했습니다. 학비 걱정 때문에 할머니가 고생하시는 걸 더 이상 볼 수 없다는 이유였어요. 말수는 말렸지만 지연이의 의지가 워낙 확고했죠. 할머니, 저 군대 가서 돈 모아서 할머니랑 좋은 데서 살고 싶어요. 그리고 할머니가 고생해서 키워주신 만큼 대한민국을 지키는 멋진 군인이 될게요. 할머니 자랑스러운 손녀가 될게요. 입대 전날 밤 지연이가 했던 그 말이 아직도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그때 말수는 눈물을 참느라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자랑스러우면서도 걱정이 됐죠. 22살 어린 나이에 혼자서 군대 생활을 잘할 수 있을까 하는 마음이었습니다. 지연이는 워낙 착하고 순한 성격이라 군대에서 고생할까봐 걱정이 많았어요. 그래서 말수는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면회를 가는 거였죠. 집에서 부대까지 왕복 6시간이 걸리는 멀고 힘든 길이지만 지연이의 얼굴을 보는 순간 모든 피로가 날아가곤 했습니다. 지연이도 할머니를 보면 정말 좋아했어요. 군대에서 힘든 일이 있어도 할머니가 와주시면 다시 힘이 난다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들으면 말수는 더 자주 오고 싶은 마음이었어요. 버스 정류장까지는 걸어서 30분이 걸렸습니다. 손수레가 무거워서 중간중간 쉬어가며 걸어야 했죠. 길 가에 있는 나무 그늘에서 잠깐씩 쉬면서 지연이 생각을 했어요. 마을 버스를 타고 읍내까지 가서 거기서 시외버스로 갈아타고 다시 지역 버스를 타야 부대 근처까지 갈 수 있었습니다. 총 3번의 환승이 필요한 긴 여행이었어요. 교통비도 만만치 않았지만 지연이를 위해서라면 아깝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말수는 전혀 힘들어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지연이를 만날 생각에 발걸음이 가벼웠죠. 버스 안에서도 계속 지연이 생각만 했어요. 요즘 잘 지내고 있을까? 아프거나 다친 데는 없을까? 부대 음식이 입에 맞을까? 동기들과는 잘 지내고 있을까? 그런 걱정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지연이는 워낙 내성적인 성격이라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게 쉽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지연이 잘 있냐? 군대 생활 힘들지 않냐? 힘들어도 씩씩하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지연이가 워낙 마음이 강해서요. 요즘은 부대에서도 인정받고 있다고 하던데요. 동네 어르신들과 나누는 이런 대화들이 말순에게는 큰 힘이 됐습니다. 모두가 지연이를 자랑스러워해 주니까 말순도 더욱 당당할 수 있었죠. 지연이는 이 동네에서 자라난 아이들 중에서도 특별히 예의 바르고 착한 아이로 소문이 났거든요. 어른들을 만나면 항상 정중하게 인사했고 동네 일이 있으면 앞장서서 도왔어요. 할머니의 하루는 고단했지만 손녀의 얼굴을 본다는 기대감 하나로 모든 것을 버텨낼 수 있었습니다. 지연이가 군대에 간 지 벌써 1년이 넘었는데 면회 갈 때마다 더 의젓해지고 든든해지는 모습을 보는 게 말순의 가장 큰 기쁨이었어요. 처음엔 앳된 모습이었는데 이제는 진짜 군인 같은 당당한 모습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오늘도 분명히 지연이가 환하게 웃으며 달려올 모습을 상상하니 가슴이 설렜습니다. 부대 정문 앞에는 이미 긴 줄이 늘어서 있었습니다. 면회객들이 하나둘 모여들고 있었죠. 말수는 손수레를 끌고 줄 맨 뒤에 섰습니다.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을 보니 모두 깔끔하게 차려입고 왔더군요. 정장을 입은 아버지들, 예쁘게 화장을 한 어머니들, 브랜드 가방을 든 여자친구들까지. 말수는 문득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게 됐습니다. 낡은 회색 점퍼에 고무신을 신고 손수레까지 끌고 온 자신이 조금 초라해 보일까봐 걱정이 됐어요. 하지만 곧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중요한 건 겉모습이 아니라 지연이를 사랑하는 마음이니까요. 그래도 혹시나 해서
점퍼의 먼지를 털어내고 머리카락도 정리했습니다. 할머니, 면회 오셨어요? 앞에 서 있던 젊은 여자가 말순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20살 정도로 보이는 예쁜 아가씨였어요. 분홍색 코트를 입고 예쁜 핸드백을 들고 있었죠. 네, 손녀 면회 왔어요. 아가씨는 누구 면회 오셨어요? 남자친구요. 오늘이 입대한 지 한 달 만에 처음 보는 날이라 너무 설레어요. 할머니는 손녀분이 언제 입대하셨어요? 우리 지연이는 벌써 1년 넘게 복무하고 있어요.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와서 보고 있죠. 아가씨, 첫 면회라니 얼마나 기다렸을까요? 말수는 그 아가씨와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다른 면회객들도 각자의 사연을 가지고 있었어요. 아들을 보러 온 어머니, 형을 보러 온 여동생, 친구를 보러 온 동기들까지 모두들 설레는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었죠. 드디어 면회 시간이 되어 정문이 열렸습니다. 말수는 손수레를 끌고 천천히 앞으로 나아갔어요. 그런데 검문소에서 한 남자 장교가 말순을 유심히 바라보더니 손을 들어 제지했습니다. 계급장을 보니 대위였어요. 이름표에는 최경석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잠깐만요, 할머니. 최경석 대위는 날카로운 눈빛으로 말순을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그의 표정에는 못마땅하다는 기색이 역력했어요. 주변의 다른 면회객들도 무슨 일인가 하고 쳐다보기 시작했죠. 죄송합니다만 할머니, 이런 복장과 음식 반입은 곤란합니다. 부대 품위에 어울리지 않으세요. 최경석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말수는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복장이 문제라니, 음식 반입이 안 된다니. 지난번에 왔을 때는 아무 문제 없이 들어갔는데 말이죠. 복장이요? 음식이요? 저는 지난달에도 이렇게 와서 아무 문제 없이 면회했는데요. 규정이 바뀌었습니다. 면회객은 단정한 복장으로 와야 하고 외부 음식 반입도 제한됩니다. 특히 할머니처럼 이런 차림으로는. 최경석은 말순의 낡은 옷차림과 손수레를 손가락질하며 말했습니다. 주변에서 웅성거림이 시작됐어요. 다른 면회객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한 거죠. 저거 좀 보세요. 저런 차림으로 군부대에 오시다니. 진짜 거지 같네요. 손수레까지 끌고 와서 우리까지 창피해지겠어요. 저런 사람들 때문에 부대 이미지가 나빠지는 거 아닌가요? 말순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가슴이 쿵쿵 뛰기 시작했고 손이 떨렸어요. 이런 모욕을 당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지연이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성스럽게 준비해서 온 김밥과 동치미였는데 이런 취급을 받다니요. 대위님, 저는 그냥 손녀 보러 온 건데요. 이 음식도 우리 지연이가 좋아하는 거라서 가져온 거고요. 규정은 규정입니다. 할머니가 이해해 주셔야겠어요. 최경석의 태도는 여전히 냉랭했습니다. 그는 마치 말순이 부대에 민폐를 끼치러 온 사람인 것처럼 대했어요.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말순에게 집중됐고 수군거리는 소리가 더 커졌습니다. 그때 멀리서 지연이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할머니, 지연이가 달려오고 있었어요. 군복을 단정하게 입고 면회복을 입은 지연이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지연이의 얼굴에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할머니가 정문에서 제지당하는 모습을 본 거였죠. 할머니, 무슨 일이세요? 지연이는 뛰어와서 할머니 옆에 섰습니다. 그리고 최경석 대위를 올려다봤어요. 지연이의 눈에 눈물이 고이기 시작했습니다. 지연아, 괜찮다. 할머니가 복장이 문제라는구나. 말수는 지연이를 걱정시키지 않으려고 애써 웃음을 지었지만 목소리가 떨렸어요. 품에 안고 있던 도시락 봉투가 손에서 미끄러져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플라스틱 통이 굴러가면서 뚜껑이 열려 김밥 몇 개가 바닥에 흩어졌죠.
아, 김밥이. 말수는 급히 무릎을 꿇고 바닥에 떨어진 김밥을 주우려 했습니다. 어젯밤부터 정성스럽게 만든 김밥들이 더러운 바닥에 굴러다니는 모습을 보니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어요. 할머니, 지연이도 함께 무릎을 꿇고 김밥을 주었습니다. 지연이의 눈에서 눈물이 뚝뚝 떨어졌어요. 할머니가 이런 모욕을 당하는 모습을 보는 게 견딜 수 없었던 거죠. 최경석 대위는 그런 할머니와 손녀의 모습을 내려다보며 무표정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규정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는 면회실 쪽으로 발걸음을 돌렸어요. 마치 별일 아니라는 듯이 말이죠. 하지만 다른 면회객들은 여전히 말순을 흘끔흘끔 쳐다보며 수군거렸습니다. 말순은 떨리는 손으로 낡은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주머니 깊숙이 넣어둔 오래된 폴더폰이었어요. 화면에는 여러 개의 단축 번호가 저장되어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1번을 눌렀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신호음이 울렸죠. 진수야, 나다. 말순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낮고 떨리고 있었습니다. 지연이는 할머니가 누구에게 전화하는지 모르겠지만 할머니의 표정이 심상치 않다는 걸 느꼈어요. 전화기 너머로 들려온 목소리는 낮고 강했습니다. 백진수였어요. 말순이 진수라고 부르는 사람은 바로 헌병사령부 특임대장인 백진수였습니다. 말순의 늦둥이 남동생이자 지연이에게는 외삼촌이었죠. 이모, 무슨 일이세요? 진수의 목소리에는 즉시 긴장감이 돌았습니다. 이모가 이런 시간에 이런 톤으로 전화를 하는 건 심상치 않다는 걸 알았거든요. 말수는 지금까지 살면서 진수에게 도움을 청한 적이 거의 없었어요. 아무리 힘들어도 혼자서 다 해결하려고 했던 사람이니까요. 내가 손녀 면회 왔다가 거지 취급을 당했다. 말순의 목소리는 여전히 떨리고 있었지만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평생 누구에게도 굽히지 않고 살아온 말순이었는데 오늘은 정말 참을 수 없는 모욕을 당한 거였어요. 뭐라고요? 어느 부대세요? 진수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습니다. 군인으로서 26년을 복무해온 그에게 이런 일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어요. 특히 자신의 이모가 조카 딸을 면회왔다가 이런 대우를 받았다니요. 여기 제28보병사단이라고 하는데 최경석이라는 대위가 내 옷차림이 거지 같다고 부대 품위에 안 맞는다고 그러면서 들어오지 말라고 했다. 내가 지연이 위해서 정성스럽게 만들어온 김밥까지 바닥에 떨어뜨렸어. 말순이 말하는 동안 진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전화기 너머로 그의 거친 숨소리가 들렸어요. 진수는 지연이를 무척 아꼈습니다. 조카딸이 군대에 입대했을 때도 뒤에서 살짝 챙겨주고 있었거든요. 그런 지연이의 할머니가 이런 모욕을 당했다니요. 이모, 그 자리에 그대로 계세요. 절대 움직이지 마시고요. 진수야, 너 괜찮겠니? 나 때문에 너까지 곤란해지는 건 아닐까? 이모, 걱정하지 마세요. 이건 단순히 이모 개인의 문제가 아니에요. 군의 기본 정신에 관한 문제입니다. 진수는 전화를 끊자마자 즉시 행동에 나섰습니다. 헌병사령부 특임대원들에게 긴급 출동 명령을 내렸어요. 특임대는 군내 부조리와 비위를 척결하는 특수부대였습니다. 이런 일이야말로 그들이 해결해야 할 문제였죠. 전 대원 즉시 출동 준비하라. 제28보 충사단으로 이동한다. 대장님, 무슨 일입니까? 군 기강 해이 및 민간인 인권 침해 사건이다. 즉시 출동한다. 딱 5분 후 검은 SUV 세대가 헌병사령부를 빠져나왔습니다. 진수가 탄 차량이 맨 앞에 있었고 나머지 2대에는 특임대원들이 타고 있었어요. 모든 차량에는 헌병 마크가 선명하게 붙어 있었습니다. 부대까지는 차로 1시간 거리였지만
진수는 30분 만에 도착했습니다. 검은 SUV들이 부대 정문 앞에 일렬로 서자 주변 분위기가 순식간에 달라졌어요. 면회객들도 웅성거리기 시작했죠. 저게 뭐야? 헌병들이 왜 여기 와? 뭔가 큰일이 났나 보네. 저런 차들이 오는 건 보통 일이 아닌데. 특임대원들이 차에서 내렸습니다. 모두 정복을 깔끔하게 입고 각종 장비를 갖추고 있었어요. 진수도 차에서 내려 부대 정문을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이모인 말순을 찾았어요. 말순은 여전히 손수레 옆에서 지연이와 함께 서 있었습니다. 바닥에 떨어진 김밥들을 다시 정리하고 있었죠. 지연이는 울음을 참으며 할머니를 위로하고 있었어요. 할머니, 괜찮으시죠? 제가 부대 안에서 뭔가 방법을 찾아볼게요. 지연아, 너 때문에 곤란해지면 안 된다. 할머니는 괜찮으니까 걱정하지 마라. 진수가 걸어오자 말순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진수는 모자를 벗으며 정중히 고개를 숙였어요. 이모, 늦었습니다. 진수야, 정말 와줬구나. 고맙다. 말순의 목소리에 안도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지연이는 외삼촌이 온 걸 보고 놀랐어요. 외삼촌이 헌병사령부에서 중요한 일을 한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이렇게 많은 사람들과 함께 올 줄은 몰랐거든요. 외삼촌? 지연아, 안녕. 할머니가 고생하셨구나. 진수는 조카딸을 따뜻하게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말순에게 돌아서서 말했어요. 이모, 정확히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씀해 주세요. 말순은 처음부터 끝까지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최경석 대위가 어떤 식으로 말했는지, 주변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모든 걸 자세히 말해줬어요. 진수는 조용히 듣고 있었지만 그의 표정은 점점 굳어져 갔습니다. 이제부터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진수는 특임대원들에게 신호를 보냈습니다. 대원들이 즉시 부대 정문을 향해 걸어갔어요. 정문 경비병들이 당황한 기색을 보였지만 헌병사령부 특임대라는 것을 확인하고는 길을 비켜줬습니다. 여기 부대장은 누구입니까? 김철민 대령입니다. 김 대령에게 헌병사령부 특임대가 왔다고 전해주세요. 긴급 사안이 있어서 왔습니다. 경비병이 급히 내부로 연락을 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김철민 대령이 직접 정문까지 나왔어요. 그의 얼굴에는 긴장감이 역력했습니다. 특임대장님,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면회객 인권 침해 및 군 기강 해이 문제로 왔습니다. 즉시 관련 인원과 자료를 확보해야겠습니다. 진수의 목소리는 공식적이고 단호했습니다. 김 대령은 상황의 심각성을 직감했어요. 헌병사령부 특임대가 직접 나올 정도면 보통 일이 아니라는 걸 알았거든요. 알겠습니다. 즉시 협조하겠습니다. 특임대원들이 부대 안으로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움직임은 신속하고 체계적이었어요. 면회실 쪽으로 향하는 팀, 관리과로 향하는 팀, CCTV 관제실로 향하는 팀으로 나뉘어서 움직였습니다. 최경석 대위는 면회실에서 이런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헌병들이 나타나자 당황했지만 자신이 한 일은 규정에 따른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불안감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최경석 대위 맞습니까? 특임대원 한 명이 최경석에게 다가왔습니다. 네, 그런데요. 헌병사령부 특임대입니다. 조사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임대는 체계적으로 증거를 수집하기 시작했습니다. CCTV 관제실에서는 오늘 아침 면회 시간대의 모든 영상을 확보했어요. 말순 할머니가 최경석 대위와 대화하는 장면, 주변 면회객들이 수군거리는 모습, 김밥이 바닥에 떨어지는 순간까지 모든 게 선명하게 녹화되어 있었습니다. 대장님, CCTV 영상 확보 완료했습니다. 출입 기록도 확인해라.
오늘 면회객 명단과 과거 면회 기록들을 모두 가져와. 진수는 냉정하게 지시를 내렸습니다. 이런 일에는 감정보다는 정확한 사실과 증거가 중요하다는 걸 잘 알고 있었거든요. 한편 지연이는 임시 허가를 받아 할머니 곁에 올 수 있게 됐습니다. 평소 같으면 면회실에서만 만날 수 있는데 특별한 상황이라 정문 근처에서 할머니와 함께 있을 수 있었어요. 할머니, 정말 죄송해요. 제가 군대에 있는데 할머니가 이런 일을 당하게 해서요. 지연이의 눈에서 눈물이 또 흘러내렸습니다. 할머니가 자신을 위해서 이렇게 멀리까지 와주셨는데 오히려 모욕을 당하게 만들었다는 생각에 마음이 아팠어요. 지연아, 내 탓이 아니다. 억울한 건 할머니가 당하면 되는 거야. 너는 아무 잘못이 없어. 말수는 손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지연이가 자책하는 모습을 보니 가슴이 더 아팠어요. 이 모든 일이 지연이 때문이 아니라는 걸 알아주길 바랐습니다. 할머니가 고생해서 만들어주신 김밥이 바닥에 떨어졌잖아요. 어젯밤부터 얼마나 정성스럽게 만들어주셨는데. 그런 건 또 만들면 되지. 중요한 건 우리 지연이가 건강하고 무사한 거야. 그때 특임대원 한 명이 서류 뭉치를 들고 진수에게 다가왔습니다. 그의 표정이 심각했어요. 대장님, 이걸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진수가 서류를 받아서 살펴봤습니다. 그것은 면회객 외모복장 등급표라는 제목의 문서였어요. 면회객들을 단정, 보통, 불량, 출입 제한으로 분류한 기록이었습니다. 각 등급별로 세부 기준까지 적혀 있었죠. 단정 정장 착용, 브랜드 소지품, 깔끔한 외모, 보통 평상복 착용, 일반적인 외모, 불량 낡은 복장, 단정하지 못한 외모, 출입 제한 거지 같은 차림, 부대 이미지 실추 우려. 진수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이런 차별적인 기준을 만들어서 면회객들을 등급화했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더욱 충격적인 건 이 문서에 최경석 대위의 서명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문서는 언제부터 시행된 거냐? 지난달부터라고 합니다. 최경석 대위가 직접 만들었다고 하네요. 진수는 이 문서를 보고 이 사건이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는 걸 확신했습니다. 체계적이고 의도적인 차별이었던 거예요. 면회객들을 외모로 판단해서 등급을 나누고 그에 따라 대우를 달리한 것이었습니다. 최경석 대위를 즉시 소환해라. 얼마 후 최경석 대위가 진수 앞에 섰습니다. 그의 표정은 여전히 당당했어요. 자신이 잘못한 게 없다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최경석 대위, 이 문서에 대해 설명해 보시오. 진수가 면회객 외모복장 등급표를 내밀었습니다. 최경석은 잠깐 당황했지만 곧 목소리를 높였어요. 그것은 부대의 품위를 지키기 위한 정당한 조치입니다. 군 부대에 아무나 아무 차림으로 들어올 수는 없지 않습니까? 아무나라고 했습니까? 저분은 현역 군인의 할머니입니다. 손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면회를 온 분이에요. 하지만 규정은 규정입니다. 모든 면회객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기준이죠. 최경석의 태도는 여전히 거만했습니다. 그는 진수가 백진수 특임대장이라는 걸 알고도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려 했어요. 그때 또 다른 특임대원이 다가와서 진수에게 보고했습니다. 대장님, CCTV 음성 분석 결과입니다. 특임대원이 태블릿을 건네줬습니다. 화면에는 오늘 아침 최경석과 말순의 대화가 자막과 함께 나오고 있었어요. 최경석이 말순에게 했던 말들이 그대로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거지 같은 차림으로 이런 데를 들어오시겠습니까? 부대 품위에 전혀 어울리지 않습니다. 저런 사람들 때문에 우리 부대 이미지가 나빠집니다. 녹음된 최경석의 목소리가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냉소와 경멸이 가득했어요. 진수는 이 녹음을 들으며 분노를 참기 어려웠습니다.
이것도 규정에 따른 정당한 조치라고 할 수 있습니까? 진수가 최경석을 노려보며 물었습니다. 최경석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자신이 한 말들이 모두 녹음되어 있다는 걸 몰랐거든요. 그건 거지라는 표현을 써가면서 73 할머니를 모욕한 게 규정입니까? 최경석은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CCTV에 모든 게 다 기록되어 있으니 변명할 여지가 없었어요. 하지만 그는 여전히 자신의 행동이 완전히 잘못되었다고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부대의 질서와 품위를 유지하는 것도 군인의 의무 아닙니까? 질서와 품위요? 자식을 군대에 보낸 부모와 가족들을 모욕하는 게 질서와 품위입니까? 진수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이기 시작했습니다. 26년간 군인으로 살아오면서 이런 일은 처음 봤어요. 군인의 가족을 이런 식으로 대하는 군인이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최 대위, 당신은 군인이기 전에 사람입니다. 그리고 군인이라면 더욱 국민을 섬기는 자세를 가져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때 뜻밖의 인물이 나타났습니다. 부대 인사과의 김상모 소령이었어요. 그는 최경석을 두둔하며 나섰습니다. 특임대장님, 최 대위는 저의 지시에 따라 행동한 것입니다. 부대 관리는 우리의 고유 권한이에요. 김상모의 등장으로 상황이 더욱 복잡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진수는 김상모를 주의 깊게 바라봤어요. 뭔가 더 큰 문제가 숨어 있다는 직감이 들었습니다. 김상모 소령의 등장으로 분위기가 급반전됐습니다. 진수는 김상모를 예전부터 알고 있었어요. 몇 년 전 다른 부대에서 PX 비리 사건에 연루됐다가 겨우 빠져나온 전력이 있는 인물이었죠. 그런 김상모가 최경석을 두둔하고 나서는 걸 보니 뭔가 석연치 않았습니다. 김상모 소령, 오랜만이군요. 진수의 목소리에는 의미심장한 뉘앙스가 깔려 있었습니다. 김상모는 진수와 눈을 마주치며 씩 웃었어요. 둘 사이에 보이지 않는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특임 대장님도 참 바쁘시네요. 이런 사소한 일까지 직접 오시다니. 사소한 일이라고요? 진수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김상모의 태도에서 뭔가 숨기는 게 있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한편 지연이는 부대 안에서 동기들로부터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습니다. 내무반에서 지연이를 찾아온 같은 기수 박민준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지연아, 너한테 중요한 얘기가 있어. 무슨 얘기? 아까 인사과에서 너 관련해서 뭔가 서류를 준비하고 있더라. 징계 관련된 것 같던데. 지연이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징계라니요? 자신이 뭘 잘못했다고 징계를 받는다는 건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징계? 내가 뭘 잘못했다고? 정확한 내용은 모르겠는데 면회 관련해서 뭔가 문제가 됐다고 하더라. 조심해. 민준의 말을 들은 지연이는 급히 인사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자신의 이름이 적힌 징계 보고서를 목격했어요. 보고서 제목에는 면회 중 군 기강 회의 조작 및 부대 질서 문란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세요? 지연이가 인사과 담당자에게 물었습니다. 담당자는 당황한 기색을 보이며 서류를 급히 감췄어요. 아, 그것은 아직 확정된 건 아니고 제가 뭘 잘못했다는 건가요? 할머니가 면회 오신 게 제 잘못인가요? 지연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할머니가 모욕당한 것도 억울한데 이제 자신까지 징계를 받게 되다니요.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그때 김상모 소령이 인사과로 들어왔습니다. 지연이를 보자 차갑게 말했어요. 박지연 병장, 내가 여기서 뭘 하고 있는 거냐? 소령님, 제가 징계를 받는다는 게 사실인가요? 그렇다. 내 할머니가 부대에서 소란을 피우고 너도 그것에 동조해서 군 기강을 해이하게 만들었다.
김상모의 말은 터무니없었습니다. 지연이는 할머니를 보호하려고 했을 뿐인데 그게 군 기강 해이라니요. 소령님, 그건 너무 억울합니다. 저는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어요. 잘못하지 않았다고? 내 할머니가 거지 같은 차림으로 와서 부대 이미지를 실추시켰는데 김상모도 최경석과 똑같은 표현을 썼습니다. 거지 같은 차림이라는 모욕적인 말을 서슴없이 했어요. 지연이는 충격에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할머니는 저를 사랑해서 면회 오신 건데 왜 그런 말씀을 하세요? 사랑이고 뭐고 규정은 규정이다. 너도 군인이면 규정을 따라야지. 김상모는 냉정하게 말하고는 인사과를 나가버렸습니다. 지연이는 그 자리에서 울음을 터뜨렸어요. 할머니에 대한 모욕도 참기 어려운데 이제 자신까지 징계를 받게 되다니요. 한편 진수는 특임대원들과 함께 더 깊이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김상모의 인사기록을 뒤져보니 여러 의혹스러운 점들이 발견됐어요. 특히 PX 관련 업무를 담당하면서 면회 제한 정책을 강화한 시점이 겹쳐 있었습니다. 대장님,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특임대원이 서류를 들고 왔어요. 그것은 부대 PX 납품업체와의 계약서였습니다. 면회객들이 외부 음식을 못 가져오게 되면서 PX 매출이 30% 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업체에서 김상모 소령에게 정기적으로 금품을 제공했다는 정황도 있고요. 진수는 이제 전체 그림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김상모가 PX 납품업체와 결탁해서 리베이트를 받기 위해 면회 제한을 강화한 거였어요. 그리고 최경석 대위는 그런 김상모의 지시를 따랐던 것이었습니다. 더 조사해봐라. 이 업체와의 모든 거래 내역을 확인하고 김상모의 계좌 추적도 해봐. 진수는 이 사건이 단순한 개인적 차별이 아니라 조직적 부패와 연결되어 있다는 걸 확신했습니다. 그때 지연이가 울면서 할머니에게 뛰어왔습니다. 말수는 손녀의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지연아, 왜 울어? 무슨 일 있었니? 할머니, 저 징계받게 됐어요. 할머니가 면회 오신 것 때문에 제가 군 기강을 해이하게 했다고. 말수는 지연이의 말을 듣고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자신이 모욕당한 것도 억울한데 이제 사랑하는 손녀까지 피해를 입게 되다니요. 뭐라고? 내가 뭘 잘못했다고? 할머니 때문이 아니에요. 제가 할머니를 지키려고 했다고 문제라는 거예요. 지연이는 흐느끼며 말했습니다. 말수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자신 때문에 손녀가 고생하게 됐다는 생각에 자책감이 몰려왔습니다. 내가 전화만 안 했어도 얘가 더 곤란해지는 건 아닐까? 말수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진수에게 도움을 요청한 게 오히려 지연이에게 해가 되는 건 아닌지 걱정됐어요. 진수는 이모와 지연이의 모습을 보며 더욱 분노했습니다. 부패한 간부들이 선량한 군인 가족들을 이렇게 괴롭히고 있다는 현실이 참을 수 없었어요. 이모, 걱정하지 마세요. 진실은 반드시 밝혀질 겁니다. 그리고 지연이도 절대 억울한 일 당하지 않게 할게요. 진수야, 괜찮겠니? 너까지 곤란해지면 어떻게 하니? 이모, 이건 곤란해질 문제가 아니에요. 정의의 문제입니다. 진수는 결심했습니다. 이 사건을 끝까지 파헤쳐서 모든 진실을 밝혀내겠다고 말이에요. 김상모와 배후 세력들이 누구든 상관없이 정의를 실현하겠다는 의지를 불태웠습니다. 밤이 깊어갔지만 특임대의 조사는 계속됐습니다. 진수는 부대 내 여러 증언들을 수집하고 있었어요. 놀랍게도 말순 할머니 외에도 비슷한 피해를 당한 면회객들이 여럿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대장님, 추가 증언들입니다. 특임대원이 가져온 자료에는 충격적인 내용들이 담겨 있었어요. 농부 복장을 하고 온 아버지가 출입을 거절당한 사건, 낡은 옷을 입고
온 어머니가 모욕을 당한 사건들이 줄줄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이게 전부 사실입니까? 네, 모두 실제 피해자들의 증언입니다. 그런데 피해자들이 대부분 시골 출신이거나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이에요. 진수는 이 자료를 보며 분노가 끓어올랐습니다. 김상모와 최경석의 행위가 일회성이 아니라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차별이었다는 게 명확해졌거든요. 한편 지연이는 동기들로부터 더 충격적인 사실을 들었습니다. 내무반에서 선임인 조상훈 상병이 조심스럽게 다가와 말했어요. 지연아, 너한테 말해줄 게 있어. 뭔데요, 상병님? 김상모 소령이. 사실 PX 업체랑 뭔가 있는 것 같아. 내가 인사과에서 일할 때 봤는데 그 업체 사장이랑 자주 만나더라. 조상훈의 증언은 진수의 의혹을 더욱 구체적으로 뒷받침해주는 내용이었습니다. 지연이는 이 말을 듣고 전체 상황이 이해되기 시작했어요. 그럼 저희 할머니가 당한 일도. 맞아. 면회객들이 외부 음식 못 가져오게 해서 PX에서 더 많이 사먹게 하려는 거였던 것 같아. 너희 할머니는 그냥 희생양이었던 거지. 지연이는 분노와 슬픔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할머니가 당한 모욕이 단순한 차별이 아니라 누군가의 이익을 위한 희생이었다는 걸 알게 된 거죠. 그때 김상모 소령이 지연이를 찾아왔습니다. 그의 표정은 평소보다 더 차갑고 위협적이었어요. 박지연 병장, 따라와. 지연이는 어쩔 수 없이 김상모를 따라갔습니다. 김상모는 지연이를 인적이 드문 곳으로 데려가 말했어요. 너 때문에 부대가 시끄러워졌구나. 소령님, 저는 잘못한 게 없습니다. 잘못한 게 없다고? 내 할머니가 와서 소란을 피우고 너도 그의 동조해서 부대 기강을 흐트러뜨렸잖아. 김상모의 말은 여전히 억지스러웠습니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위협적인 뉘앙스가 깔려 있었어요. 만약 내가 이 일을 그냥 조용히 넘어간다면 징계도 취소해주고 오히려 좋은 보직도 추천해줄 수 있어. 김상모가 회유와 협박을 동시에 하고 있는 거였습니다. 지연이는 이런 상황이 당황스러웠지만 할머니를 생각하니 절대 굴복할 수 없었어요. 소령님, 저는 할머니가 억울하게 당한 일을 그냥 넘어갈 수 없습니다. 이 고집센 년이. 좋아, 그럼 끝까지 가보자. 너 군생활 끝까지 편하게 못할 줄 알아. 김상모는 협박을 가하고는 가버렸습니다. 지연이는 두려웠지만 굴복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다졌어요. 한편 최경석 대위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혼자 고민에 빠져 있었습니다. 오늘 하루 종일 벌어진 일들을 되돌아보니 뭔가 잘못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김상모 소령의 지시를 따른 것뿐이라고 생각했는데 점점 자신도 잘못에 연루된 것 같았습니다. 내가 정말 옳은 일을 한 건가? 최경석은 자신이 말순 할머니에게 했던 말들을 떠올렸습니다. 거지 같은 차림이라고 했던 그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어요. 그분은 단순히 손녀를 사랑하는 할머니였는데 자신이 너무 심했던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 동료 장교인 박민호 중위가 찾아왔습니다. 박민호는 오늘 있었던 일에 대해 걱정하고 있었어요. 경석아, 너 괜찮아? 오늘 헌병들이 와서 조사하고 난리가 났던데. 민호야, 나 지금 정말 혼란스러워. 내가 한 게 정말 맞는 건지 모르겠어. 뭔 말이야? 최경석은 박민호에게 모든 상황을 털어놓았습니다. 김상모 소령의 지시로 면회객 차별 정책을 시행했던 것, 오늘 할머니에게 했던 말들, 그리고 지금 느끼고 있는 죄책감까지 모든 걸 말했어요. 그게 정말이야? 김소령이 그런 지시를 했다고? 그래. 면회객들 중에서 부대 이미지에 안 좋은 사람들은 걸러내라고 했어. 처음엔 당연한 일인 줄 알았는데. 박민호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신도 군인이지만 이런 차별적 행위는
군인 정신에 어긋나는 일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경서가, 그건 잘못된 거야. 군인의 가족들을 그렇게 대하면 안 되는 거잖아. 나도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 특히 오늘 그 할머니 표정을 보니까 정말 미안하더라. 최경석의 목소리에 후회가 섞여 있었습니다. 그는 점점 자신이 큰 잘못을 저질렀다는 걸 깨닫기 시작했어요. 그럼 진실을 말해야지. 김소령의 지시였다는 걸. 하지만 그럼 내 군 생활이 끝장날 수도 있어. 김소령은 인사권을 가진 사람이야. 최경석은 진실을 말하고 싶었지만 자신의 미래가 걱정됐습니다. 하지만 박민호는 계속 설득했어요. 경서가, 군인이라면 정의를 선택해야지. 자신의 이익 때문에 진실을 숨기면 진짜 군인이 아니야. 그 밤 최경석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양심과 현실 사이에서 고민하며 밤을 새웠어요. 한편으론 김상모의 보복이 두려웠고, 다른 한편으론 할머니에게 저지른 잘못에 대한 죄책감이 괴로웠습니다. 다음 날 새벽, 최경석은 결심을 했습니다. 진실을 말하기로 한 거예요. 그는 조용히 김상모의 사무실로 들어가서 중요한 서류들을 복사했습니다. PX 업체와의 계약서, 면회 제한 지침서, 그리고 김상모가 받은 금품 목록까지 모든 증거를 확보했어요. 이제 진실을 밝힐 때가 됐어. 최경석은 복사한 서류들을 가지고 헌병사령부로 향했습니다. 자신의 미래보다 정의가 더 중요하다는 결론에 도달한 거였죠. 새벽 6시 최경석 대위는 헌병사령부 정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손에는 김상모 소령의 부정을 증명할 결정적 서류들이 들려 있었어요. 밤새 고민한 끝에 내린 결정이었지만 여전히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하지만 어젯밤 꿈에서 본 말순 할머니의 슬픈 표정을 생각하니 더 이상 미룰 수 없었어요. 최경석 대위입니다. 백진수 특임대장님께 급히 전해드릴 것이 있습니다. 경비병이 내부에 연락을 취했고 곧 진수가 직접 나왔습니다. 진수는 최경석을 보자마자 의외라는 표정을 지었어요. 어제 조사를 받을 때까지만 해도 끝까지 버틸 것 같던 사람이 스스로 찾아온 거니까요. 최 대위, 무슨 일로 왔습니까? 특임대장님, 제가 어제 거짓말을 했습니다. 진실을 말씀드리려고 왔어요. 최경석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진수는 그를 사무실로 안내했어요. 천천히 말해보세요. 사실 면회객 차별은 제가 독단으로 한 게 아닙니다. 김상모 소령의 직접적인 지시였어요. 이 서류들이 그 증거입니다. 최경석이 내민 서류를 보자 진수의 눈빛이 번뜩였습니다. 그 안에는 김상모와 PX 납품업체 사이의 비리 거래 내역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어요. 면회객들의 외부 음식 반입을 제한해서 PX 매출을 늘리고 그 대가로 리베이트를 받는 구조가 명확히 드러나 있었습니다. 이 계좌 명세서는 어떻게 구한 겁니까? 김소령 사무실에서 복사했습니다. 매월 PX 업체로부터 일정 금액이 들어오고 있어요. 진수는 서류를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금액도 상당했고 거래 기간도 1년 넘게 지속되고 있었어요. 이 정도면 단순한 실수나 일회성 비리가 아니라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부정행위였습니다. 최 대위, 왜 이제 와서 진실을 말하는 겁니까? 어젯밤 계속 생각해봤는데 제가 한 일이 군인으로서 절대 해서는 안 될 일이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특히 그 할머니, 박지연 병장의 할머니께 한 말들을 생각하니 잠이 오지 않더군요. 최경석의 목소리에 진심 어린 후회가 담겨 있었습니다. 진수는 그의 변화를 느낄 수 있었어요. 군인은 규율이 먼저라고 생각했는데 사람이 먼저더군요. 제가 지켜야 할 규율이 누군가의 탐욕을 위한 도구로 사용됐다는 게 견딜 수 없었습니다. 그때 특임대원이 급히 들어왔습니다.
대장님, 긴급 상황입니다. 김상모 소령이 증거인멸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진수는 즉시 행동에 나섰습니다. 특임대원들과 함께 제28사단으로 향했어요. 최경석도 함께 따라갔습니다. 부대에 도착하니 김상모의 사무실에서 연기가 나고 있었습니다. 서류들을 태우고 있는 거였어요.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특임대가 미리 확보해둔 자료와 최경석이 가져온 증거들로 충분했거든요. 김상모 소령, 증거인멸 현행범으로 체포합니다. 특임대원들이 김상모를 포위했습니다. 김상모는 당황한 기색을 보이며 변명을 늘어놓았어요. 이게 뭔 소리입니까? 저는 정당한 업무를 수행한 것뿐인데. 정당한 업무라고요? 진수가 PX 업체와의 계약서를 내밀었습니다. 김상모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어요. 이 계좌로 매월 들어오는 돈은 뭡니까? 그리고 면회객 차별 정책으로 PX 매출이 늘어난 것과 무관하다고 할 수 있습니까? 김상모는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습니다. 모든 증거가 명확하게 드러났거든요. 하지만 그는 끝까지 거만한 태도를 버리지 않았어요. 별 두세 개쯤은 있어야 저를 건드릴 수 있을 텐데요. 김상모는 자신의 뒤를 봐주는 고위 간부가 있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사무실 문이 열리며 예상치 못한 인물이 등장했어요. 국방부 차관 박철우였습니다. 그의 등장에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였어요. 박철우는 60세의 원로 정치인이자 군 출신으로 국방 분야에서는 절대적인 권위를 가진 인물이었습니다. 김소령, 그 상부가 바로 나다. 박철우의 한마디에 장내가 얼어붙었습니다. 김상모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자신이 믿고 있던 뒷배경이 오히려 자신을 처벌하러 온 거였으니까요. 차관님, 왜 여기에? 왜 여기 있겠냐? 내 누이가, 내 조카딸이 이런 대우를 받았는데. 충격적인 진실이 밝혀졌습니다. 박철우는 말순의 늦둥이 아들이었어요. 지연이에게는 외삼촌이고 진수에게는 형님이었던 거죠. 김상모는 자신이 건드린 할머니가 국방부 차관의 어머니라는 걸 전혀 모르고 있었던 겁니다. 차관님, 저는 몰랐습니다. 몰랐다고? 그럼 다른 할머니들은 모욕해도 된다는 말이냐? 박철우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자신의 어머니뿐만 아니라 다른 군인 가족들도 똑같은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거든요. 김소령, 내가 지금까지 한 일들을 생각해보면 내 상부가 누군지는 중요하지 않다. 내가 저지른 잘못은 누구도 덮어줄 수 없어. 김상모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자신이 믿던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허물어진 거였어요. 한편 최경석은 계급장을 떼어내며 진수 앞에 섰습니다. 최경석 대위, 직무정지를 수용합니다. 하지만 병사들과 그 가족들에게는 반드시 사죄하겠습니다. 최 대위, 당신의 용기에 감사드립니다. 진실을 말할 용기가 있어야 진정한 군인입니다. 그때 말순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군대는 젊은이들의 희생으로 서는 곳입니다. 그들의 부모, 그들의 할머니가 모욕받는다면 이 군대는 설 자리가 없어요. 말순의 말에 모든 사람들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73 할머니의 말 한마디가 그 누구보다 무거웠어요. 3개월이 흘렀습니다. 가을이 깊어가는 어느 화창한 날 제28보병사단에는 특별한 행사가 열리고 있었어요. 부대 정문 앞에는 새로운 면회제도 시행 기념식이라는 현수막이 걸려 있었습니다. 말순은 이날을 위해 새 옷을 장만했습니다. 진한 남색 한복을 단정하게 입고 머리도 깔끔하게 빗어 올렸어요. 하지만 여전히 손수레는 가져왔습니다. 다만 이번에는 모욕받을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나눠줄 김밥을 가득 싣고 온 거였어요. 부대 입구에는 새롭게 설치된 안내판이 서 있었습니다.
면회객 여러분께 복장이나 외모에 관계없이 모든 가족들을 환영합니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면회 오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그 아래에는 구체적인 제도 개선 내용들이 적혀 있었어요. 첫째, 복장 외모에 따른 차별 절대 금지. 둘째, 노약자와 거동 불편한 분들을 위한 전용 면회 창구 신설. 셋째, 가정식 음식 반입 절차 대폭 간소화. 넷째, 모든 장병과 면회 담당자들에게 친절 응대 교육 의무화. 행사장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부대 간부들, 장병들, 그리고 그동안 비슷한 피해를 입었던 면회객 가족들까지 참석했어요. 모두들 밝은 표정으로 이 의미 있는 순간을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김철민 대령이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우리 부대가 새로운 출발을 하는 중요한 날입니다. 그동안 일부 잘못된 관행으로 인해 소중한 가족 여러분들께 상처를 드린 점 깊이 사과드립니다. 김 대령의 사과가 끝나자 박철우 차관이 연단에 올랐습니다. 이번 일을 통해 우리는 중요한 교훈을 얻었습니다. 군대는 국민의 군대이고 장병들의 가족은 우리가 가장 소중히 여겨야 할 분들입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절대 재발하지 않도록 전군에 이 제도를 확산시켜 나가겠습니다. 박철우의 말에 큰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그리고 특별한 순서가 시작됐어요. 오늘의 주인공이신 김말순 할머니를 명예고문관으로 위촉하겠습니다. 말순은 깜짝 놀랐습니다. 자신이 명예고문관이 된다니요. 박철우가 직접 위촉장을 전달했어요. 어머니의 용기가 이 모든 변화를 만들어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부대가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지켜봐 주세요. 아이고, 내가 뭘 했다고. 그냥 손녀 보러 온 것뿐인데. 말순의 겸손한 말에 모든 사람들이 웃으며 박수를 쳤습니다. 그때 지연이가 군복을 단정하게 입고 앞으로 나왔습니다. 이제 상병이 된 지연이는 예전보다 훨씬 당당하고 의젓해 보였어요. 보고드립니다. 김말순 할머니께서 직접 만드신 김밥이 우리 부대 PX에서 가장 인기 있는 메뉴가 되었습니다. 지연이가 거수 경례를 하며 큰 소리로 보고했습니다. 실제로 부대에서는 말순 할머니의 레시피로 만든 할머니 김밥을 PX 특별 메뉴로 출시했어요. 장병들 사이에서 인기가 폭발적이었습니다. 우리 지연이 이제 정말 멋진 군인이 다 됐구나. 말순은 자랑스러운 마음으로 손녀를 바라봤습니다. 지연이도 환하게 웃으며 할머니께 인사했어요. 할머니 덕분에 우리 부대가 정말 좋은 곳이 됐어요. 이제 모든 가족분들이 편안하게 면회 오실 수 있어요. 행사장 한편에서는 최경석의 모습도 보였습니다. 그는 군복을 벗고 평상복을 입고 있었어요. 징계로 전역했지만 오늘 행사에는 자원봉사자로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면회객들에게 식혜를 나눠주며 친절하게 안내해주고 있었어요. 말순이 최경석에게 다가갔습니다. 젊은이, 고생이 많네요. 할머니, 정말 죄송했습니다. 그때 제가 너무 잘못했어요. 최경석은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말순은 그런 그의 어깨를 다독였어요. 이제서야 젊은이가 군인이 아니라 진짜 사람이 된 것 같네요. 할머니 말씀이 제 마음을 바꿔줬어요. 규율보다 사람이 먼저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최경석의 목소리에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는 이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고 있었어요. 군인으로서는 실패했지만 사람으로서는 성장한 거였죠. 행사가 끝난 후 가족들만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말순, 지연이, 진수, 그리고 박철우가 함께 앉아서 이야기를 나눴어요. 이모, 이번 일로 정말 많은 것이 바뀌었어요. 진수가 말했습니다. 실제로 이 사건 이후 전국의 모든 군부대에서 면회 제도가 개선됐거든요. 진수야, 고생 많았다.
너 때문에 곤란해질까봐 걱정했는데. 이모, 이번 일은 곤란한 게 아니라 보람된 일이었어요. 정의를 실현하는 게 군인의 본분이니까요. 박철우도 어머니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덕분에 우리 군이 더 나은 방향으로 변화할 수 있었어요. 어머니가 보여주신 용기가 모든 것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말수는 눈시울이 젖어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먼저 세상을 떠난 남편 동수를 생각하며 속으로 말했어요. 여보, 이제 우리 지연이도 이 젊은 군인들도 모두 안전해요. 더 이상 누구도 억울한 일 당하지 않을 거예요. 해가 저물어 가는 시간, 부대 정문에서는 여전히 면회객들이 오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모두가 환한 얼굴이었어요. 복장이나 외모에 관계없이 나이가 많든 적든 모든 사람들이 따뜻하게 환영받고 있었습니다. 말수는 다시 손수레에 빈 그릇들을 실으며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오늘 준비해온 김밥은 모두 나눠줬고 많은 사람들이 맛있게 먹어줬어요. 할머니, 다음 달에도 올 거죠? 지연이가 물었습니다. 그럼 우리 지연이 보러 당연히 와야지. 이제는 떳떳하게 올 수 있으니까. 말순의 대답에 모든 사람들이 따뜻하게 웃었습니다. 이제 모든 할머니들, 모든 가족들이 떳떳하게 면회를 올 수 있는 세상이 된 거예요. 저녁 노을이 아름답게 물든 하늘 아래 한 할머니의 용기가 만들어낸 변화의 이야기가 새로운 희망으로 이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오늘도 재미있으셨나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